안녕하세요. 고드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우 전시를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우 그림뿐만 아니라 고우의 인생 이야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고우의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팔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고우가 그렸던 초기의 그림은 안 팔릴 것 같은 그림만 그렸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엄청 가난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뭐 그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돈을 주고 그림을 사는데 뭔가 걸어두고 싶고 예쁜 그림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 집에다가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그 어둡고 칙칙한 그림, 그런 거를 걸어두고 싶겠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중에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고우의 그 스타트가 뭔가 좀 어긋났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미술이란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스의 학문이거든요. 사실 그림이 안 팔리면은 계속 손실의 연속입니다. 물감도 사야 되죠. 캔버스도 사야 되죠. 붓도 달면은 붓도 새로 사야 되죠. 이게 막 그냥 로스 자체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상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 스타트가 뭔가 자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계속 그렸지만 뭔가 그림이 계속 안 팔렸다.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성격도 이미 안 좋았죠. 성격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막 다니던 일을 하다가도 막 잘 안 되고, 그림 그 파는 딜러 했잖아요. 딜러. 그거 하다가 이제 나는 전업 작가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고. 그러니까 이제 고우가 그 나중에 정신병이 진짜 심해진 게 딱 느껴져요. 동생 태호한테서 계속 돈을 받고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안 팔려요,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자기는 전업 화가예요. 그림을 팔아야 돈을 벌어. 근데 그림이 안 팔려. 와, 저 같아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고우가 이제 계속 이제 화가 생활을 하면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죠. 예뻐지고. 근데 그 처음에 잡은 그 스탠스 자체가 뭐 가난한 노동자들을 스탠스를 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중에 그림들도 봤을 때 그림이 뭔가 우울해요. 그 알 수 없는 그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담겨 있어요. 그 그림 보면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림이 그런 거를 다 담아내거든요.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리면 그때 감정, 기분 이런 게 이제 신기하게 그림에 다 담깁니다. 그러니까 고의 그림을 딱 보니까 뭐 그림이 화려하고 예뻐. 근데 우울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반복이잖아요. 스타일도 바꿨어. 새로운 거 그려. 그리고 그 이야기 쭉 듣다가 재밌던 게, 이제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러면서 정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꽃을 보는데 물론 테크닉적으로는 예뻐요. 막 좋고 한데 그 알게 모르게 그 우울감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림 속에. 제 생각으로 그래서 고흐는 그림을 엄청나게 팔고 싶고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처음에 잡은 스탠스가 가난한 노동자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안 팔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 안 팔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림을 팔고 싶어가지고 스타일을 바꾼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돈 버는 거 좋아하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 새로운 미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애도 낳고, 그게 다 돈이 벌려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네처럼. 그래서 모네의 그림을 보면은 막 밝고 평화롭고 온화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모네의 그림엔. 근데 고흐의 그림에는 이제 멋있는데 힘있고 멋있고 한데 그 알게 모르게 우울감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이 400프랑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성공하고 싶었겠어요. 그림을 팔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뭐 계속 이제 손실 비용이 쌓이고, 그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27살에 시작해가지고 37살 그때 자살했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경제적인 뭐 이런 활동은 못하고 태호한테서 돈을 받아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동생이 태호죠.
그러니까 아니 고우 그림 보면 또 물감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 캔버스 또 다작을 했죠 고우가. 그러니까 캔버스 값도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진짜 나무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캔버스 천 사서 자기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 일단 다 돈이 드는 거예요. 물감도 돈 들죠, 캔버스 돈 들죠, 붓도 이제 돈 들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생활해야 되니까 자취방, 그 노란 집이라고 그 자취방에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하면 자취비도 내야 되죠. 물론 그 태호가 내줬지만. 그래서 그 고우 한 말 중에 언젠간 내 그림의 값어치가 물감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는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가치를 넘어선 지 오래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비극적인 삶이지 않았나. 아 진짜 그림을 팔고 싶어 안달난 화가지만 안 팔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림에 우울감이 담겨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서 팔리지 않는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고 또 그림이 계속 안 팔리니까 뭐 본인의 경제 사정은 더 안 좋고 생각해봐요. 나이도 37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 애도 없어. 동생 태우가 주는 용돈에 의지해 살아. 자기는 화가라고 하지만 그림을 하나도 못 팔아.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연구해가지고 인상파 화가들 만나면서 그림의 스타일도 엄청 많이 바꿔요.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그 우울한 그림에서 계속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엄청 하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안 팔리잖아요, 그림이. 아, 진짜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예를 들어 뭐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고우 같은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슬퍼요.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자살한 거잖아요. 그 성격도 삐뚤어져가지고 굉장히 그 암울한 스토리죠. 암울한 스토리.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로 대입해 봤을 때 외길 인생 이게 빠져나올 수 없다. 약간 이게 고우는 생각해보면 돈을 벌고 싶었겠죠. 일단 사람이니까. 태호한테 돈 계속 받았은 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고 그렇겠어요. 자기가 형이기도 한데 1, 2년도 아니고 계속 지원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언젠간 자기도 이제 그 약간 그 가족이니까 보답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베풀고 싶었겠죠. 그래서 고우도 아씨 나 이제 붓 딱 꺾어버리고 안 해. 나 그냥 그 어디 농장이나 이런 데 취직하거나 아니 배 타러 나가서 어부가 될 거야. 해가지고 사실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이제 당장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외길 인생의 함정인 것 같아요.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해서 거기에 발을 담궜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뭐 뚜렷한 뭔가를 내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해온 게 그거니까 계속 그걸 해요. 그걸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고우가 이제 어느 시점에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선을. 이제 그 선을 딱 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다른 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난 이제 이것까지만 그려보고 난 그림 안 그리고 나도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할래. 약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을 딱 넘어버린 순간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결과가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미쳐버린 거죠. 얼마나 그 그림 팔고 싶겠어요. 화가로서 계속 그림은 그리는데 아무도 내 그림을 안 사요. 그러면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 사실 요즘에 하는 취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 거죠. 뭐 그게 뭐 화가로서는 아무도 자신의 그림을 사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그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딱 넘어버린 순간 이후부터는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이제 당장 빠져나오면 뭘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자신이 그 상황에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투자한 자기가 미술에 쏟은 애정, 정성 그런 게 이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내 그림은 가치 없는 그냥 사실 그림이 뭐 팔려야 그림이지 안 팔리면 그냥 쓰레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공간만 차지한 쓰레기거든요. 뭐 자기는 봤을 때 작품이지 남이 아무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뭐 의미 없죠. 그렇다고 뭐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길이 알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도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를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 난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 같다. 아씨, 이 그림까지만 그리고 그냥 붓 꺾어버리고 난 그냥 뭐 어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농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벽돌공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고우가 그 살아생전에 계속 안 팔리는 그림을 그렸던 게 지금이야 뭐 스토리가 굉장히 좋죠. 고우는 막 와, 미운의 천재 화가 막 갖다 붙이면 다 스토리잖아요. 고우한테는 그런 스토리 가진 화가가 잘 없죠. 생각해보면. 근데 뭐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도저히 그 빠져나오지 못할 그 우울감이 고우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계속 안 팔리는 그림만 나오지 않았나. 지금은 뭐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조합되고 짬뽕 돼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전 세계 경매 순위에서 뭐 순위권을 다투는 그런 화가죠, 고우는. 그래서 고우의 전시회를 보면서 외길 인생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꼈고 사실 이런 외길 인생이 위험하긴 해요.